Well dying,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질문. 어떻게 오늘을 의미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통찰과 실천입니다. 죽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있죠. 모르는 것 세 가지는 첫째,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 두 번째는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 세 번째는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는 것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예의 없이 죽는다는 것. 두 번째는 순서가 없다는 것. 세 번째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 네 번째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다섯 번째는 아무도 미리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인식이 제대로 되어야 비로소 안타까운 죽음을 막고 오늘을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병원에 갇힌 죽음이 있죠. 현대 의학이 만든 임종의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1단계는 사회적 사망이죠. 바로 일출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집을 떠나 병원 시스템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일상과의 단절 및 빈부격차를 체감하게 됩니다. 2단계입니다. 생체적 사망 시기이죠. 완전 와상입니다. 타인이 배변을 해결해 주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탈인간화의 시작입니다. 3단계는 기계적 연명입니다. 식사가 불가한 거죠. 위에 구멍을 뚫고 수십 개의 줄을 연결해서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연명하는 단계입니다. 자연스러운 임종의 과정이 무조건적인 치료의 대상으로 전락하며 돌봄마저 철저히 애주화하는 단계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초래하는 비극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망자의 76.2%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암 환자의 사망 전 1년 의료비 중 50%가 사망 전 3개월에 집중해서 사용된다고 하지요. 기계적 연명의 현실입니다. 심폐소생술, 소생 확률이 10%에 남짓한 겁니다. 갈비뼈, 골절 등 신체가 훼손되게 되어 있죠. 인공호흡기입니다. 식사 및 대화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됩니다. 중환자실입니다. 파편화된 의료 행위의 반복이고 가족과 단절되게 됩니다. 본래의 수명을 다 살고 추가로 목숨을 이어가는 것. 우리는 고통 완화 대신에 불필요하게 임종 기간만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의 시선으로 본 죽음이란 끝이 아닌 차원의 이동이지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영혼의 정화와 해방이라고. 죽음은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사건이자 새로운 시작이라 했습니다. 중국의 장자는 자연스러운 옮겨감이라 했죠. 계절이 바뀌듯 태어나고 죽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다. 죽음은 슬퍼할 일이 아닌 기쁜 전환이라고 장자는 죽음을 말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해서 자유와 실존의 사건이라 했지요.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로 끝 죽음을 직시할 때 비로소 가장 나다운 나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비나스는 타자를 향한 윤리라 했지요. 죽음이라는 희귀 불가능한 떠남 속에서 우리는 남겨진 타자들의 진정한 사랑과 윤리를 깨닫는다고 말했습니다. 임사체험 NDE 것이 삶에 남긴 강력한 증언이 있습니다. 의식은 네와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는가? 심폐소생술 후 살아난 10 내지 25%의 환자들이 경험한 죽음 직전의 세계가 있죠. 3가지 주요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56%가 터널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31%였습니다.
자신의 생을 희고한 사람이 13%, 이미 떠난 가족과의 만남이 32%였습니다. 체험 이후의 변화입니다.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이해 증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상실, 사소한 일상과 현재에 대한 압도적인 감사함이지요. 당신의 결말을 선택하세요. 당하는 죽음이냐, 맞이하는 죽음이냐입니다. 당하는 죽음의 통제권은 병원 시스템의 컨베이어 벨트에 이끌려 가는 겁니다. 하지만 맞이하는 죽음의 통제권은 내가 원하는 장소와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당하는 죽음의 의료 개입은 억제돼 인공호흡기 등 무의미한 연명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맞이하는 죽음의 의료 개입은 통증 완화와 존엄성에 대한 유지입니다. 통증 완화를 위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지요. 당하는 죽음의 감정 상태는 공포, 불안, 미움, 후회, 고립입니다. 하지만 맞이하는 죽음의 감정 상태는 삶의 수용이요, 평화요, 성찰이요, 감사입니다. 당하는 죽음의 가족의 몫은 간병, 트라우마, 갈등, 경제적 붕괴입니다. 맞이하는 죽음의 가족의 몫은 충분한 작별 인사, 애도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존엄성을 지키는 제도적 도구로 연명의료 결정 제도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장치라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결정권 존중입니다.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기회를 보장하는 겁니다. 둘째는 최선의 이익 보장입니다. 고통 완화 중심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제공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 존엄한 마무리입니다. 인위적 수명 연장을 멈추고 자연의 섭리에 따른 평화로운 임종입니다. 생명 포기가 아니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 기획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입니다. 환자 본인에게는 끝까지 내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장치인 거죠. 남겨질 가족에게는 생사 결정권이라는 무거운 죄책감과 짐을 벗어주는 가장 이타적인 사랑의 표현일 겁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나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무의미한 의료 행위,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공식 서류를 우리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랍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전문 상담 후에 작성이 가능하지요. 건강 상태가 양호할 때 가족과 충분히 대화한 후에 작성하는 것이 핵심일 겁니다. 웰다잉을 완성하는 5가지 실천 가이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검진하기죠. 내 몸의 상태를 직시하고 건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빛 청산하기죠. 용서와 감사의 표현으로 인간관계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버킷리스트 작성하기로 남은 시간 동안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가치와 기쁨 찾기입니다. 네 번째는 베스트 프렌드 만들기입니다. 내 삶의 의미와 마지막 철학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사람 곁에를 두기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법적 문서 작성하기입니다. 사정 연명 의료 의향서 및 유언장 작성을 통해서 남겨진 이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겁니다. 미비우스의 띠, 좋은 죽음이 곧 좋은 삶이라 했습니다. 플랜 A의 윌빙은 삶의 관점에서 건강한 관계에 의미 있는 성취 오늘 하루의 충실함입니다. 플랜 B는 웰다잉으로 죽음의 관점에서 삶의 유한함을 수용하고 마지막을 위한 준비, 집착을 내려놓기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찰하는 사람은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지요. 소풍 같은 삶을 위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더라. 천상병의 기천이라는 시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소풍의 조건은 설렘 그리고 떠날 때 내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문 자리에 아름다운 추억과 향기가 남는 삶이 중요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까르페 다임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나의 삶이 오늘 하루만 남아있다면 100년이라는 찰나의 순간 인생의 진짜 시작은 죽음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에 있는 겁니다.